자, 책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마음가면이라는 책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저자가 브레네 브라운입니다. 브레네 브라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굉장히 미국의 심리학자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취약성의 힘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고 또 방송, 테드라는 방송에서 이렇게 알리게 되면서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의 단점이나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마음 가면 또는 마음 갑옷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왜? 그것이 드러났을 때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고, 또 저 상대방들이 나를 얕잡아 볼 수도 있고, 나를 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가면을 쓰죠, 보통은. 그런데 이분은 그럴수록 더더욱 그 마음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자기 취약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게 좋다.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여러가지로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맞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좀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약간 어려워요. 약간 심리학적인 내용이 들어서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굳이 읽어보시라고 추천은 못하겠어요. 너무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읽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안으로 유튜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유튜브 굉장히 유명해요. 유튜브에 보면, 자,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칩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나와요. 테드 강연이 두 개가 있는데, 딱 보시면 조회수 60만, 요거는 29만.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봐야 될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 강연이 더 와닿다. 나는 이 강연이 더 와닿는다.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보시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 두 개의 테드 강연 유튜브만 봐도 이 책 한 권을 다 읽은 거나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책 읽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저 유튜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약 10분 정도의 그 내용만 숙지하셔도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취약성이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대담하게 뛰어들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취약한 면을 드러내는 거에 대담하게 뛰어들자, 이런 취지인데, 처음에 이분이 루즈벨트가 했던 연설문을 하나 사례로 제시하면서 그걸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경기장의 투사, 경기장 내에 들어가 있는 투사들 있죠. 아니, 투사가 아니라 그 투사들. 그럼 뭐라 그러죠? 그분들에 대해서 경기장 안에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방청객으로서 비평가로서 막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투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얼굴에 흙먼지와 땀과 피를 잔뜩 묻혀가면서 용감히 싸우죠. 자기를 드러내면서 뛰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책을 범하기도 하고 거듭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죠. 하지만 경기장 내부에 있는 투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경기를 치른다. 그 위대한 열정이 무엇이고 위대한 현신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경기장 안에 있는 투사들을 구경하고 비평하는 그런 것을 더 좋아하지, 내가 그 경기장 안에 투사가 돼서 뛰어들고 싶어 하진 않죠. 위험하게 보이니까.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경기장 바깥에서 방청하는 사람들은 성장할까요? 성장하는 것이 어렵죠. 보고 비평만 하는 거니까. 근데 경기장 안에 뛰어든 투사들은 계속 성장할 수가 있죠.
실패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갈 때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 차이점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취약성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우리는 용기가 커진다. 용기가 커지고 목표도 선명해진다. 거꾸로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관계는 꺼진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마음 가면을 쓰고 그 취약한 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기 보호는 되겠지만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개선되는 것도 좀 어려워진다. 우리는 완벽하고 무결점 상태가 될 때까지 경기장 안에 뛰어들지 않고 회피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무결점이라는 것은 매혹적인 말이지만 인간 경험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경기장에 뛰어든다는 의미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중요한 회의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껄끄러운 대화일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경기장에서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막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죠. 예. 특히나 요즘 뭐 리얼리티 드라마, 리얼리티 프로그램들도 아마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보고 막 이렇게 되게 좋아하잖아요. 리얼한 거 보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실제로 본인이 직접 거기에 뛰어들려고는 잘 안 한다는 거죠. 나의 솔직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 한편은 두려워한다. 남이 하는 거는 보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서 막 용기 있다고 박수 쳐주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두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런데 이분은 취약성과 수치심에 관한 솔직한 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역시도 처음에 강연을 나설 때 굉장히 두렵고 떨렸지만 거기에 뛰어들면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는 변화가 됐고 용감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설령 그 강연이 실패작이었거나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지더라도 말이다. 요 대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고 취약한 면을 드러냈을 때 비난이 쏟아지거나 놀림을 받거나 이럴 수 있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뭔가 이뤄내지 못하는 실패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자기가 성장하고 더 용기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취약한 면이나 솔직하게 자기가 취약한 면을 솔직하게 아무한테나 드러낼 수는 없죠. 그래서 숨김없이 아무한테나 다 해도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얼마만큼 내가 그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50%밖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드러내면은 그 상대방도 부담스럽고 나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솔직해진다는 것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Keep calm and carry on 님, 감사합니다. 이 Keep calm and carry on 님이 오늘 안 그래도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셨었는데, 차분하게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나아가자. 굉장히 좋은 의미의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Keep calm and carry on. 여러분들도 keep calm and carry on 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상대방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드러내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저 사람 신뢰 못하니까 나는 절대 드러낼 수 없어, 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했을 때 조금씩 한 10%만 드러내고 10%만 신뢰가 되더라도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20% 30%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취약성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신뢰가 점점 더 쌓이게 되고 진정 어린 참여를 이끌어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는 취지죠.
그 다음에 이 솔직하게 자신을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갑옷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쁨 차단하기인데, 우리는 가끔 그런 거죠.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도 마냥 기뻐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중에 또 뭐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좋은 일 생길 때마다 최악의 사태를 상상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자기를 통제함으로써 마음 가면을 쓰는 그런 형태로 나온다. 취약해질까봐 선수를 치는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현재 조그마한 어떤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라는 거죠. 현재 기쁨에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자. 나중에 설령 미래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할 문제고,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자그마한 기쁨에 감사하면서 살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갑옷은 이제 강박적 완벽주의라는 건데요. 우리는 흔히 이제 완벽하려고 많이 하죠. 내가 완벽하려고 안 해도 저 상대방한테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들통나기를 싫어하긴 하죠. 근데 이 완벽주의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하나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냥 노력하는 것은 과정이죠. 그래서 완벽주의는 이제 어떤 성공한 모습,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노력하는 것은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마음의 가면을 쓰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의 과정들을 추구하는 게 좋다는 거죠. 결과가 아닌 과정.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는 뭐 내가 창피한 거 상관없이 그냥 막 뛰어놀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마음 가면들을 쓰게 되고, 남을 의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나 학교의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향해서 소위 말하는 수치심을 자극해서 창피를 주게 만들고, 창피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마음 가면을 쓰게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마음 가면을 벗어던지고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 먼저 아이들에게 그렇게 수치심을 자극하는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이제 이분이 들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사례여가지고 하나 소개를 해주자면, 자기 딸이 초등학교에 갔을 때 지각을 한번 한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이 딸이 집에 와서 엄청 울더라는 거죠. 자기가 이 지각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그래서 이제 평정심을 잃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딸한테 누구나 가끔은 지각을 한다, 이렇게 달래주면서 지각 파티를 였다면, 지각했으니까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파티 열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각한 게 이게 나쁘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파티를 열 정도로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딸이 더 이상 그렇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 저자가 교회 예배가 9시인데 9시 5분 늦게 도착해서 이제 창피하니까 슬금슬금 뒤로 막 이동하려고 하니까 이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 누구나 늦을 때가 있다고 엄마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예배를 늦게 도착한 지각 파티를 열어줄게. 딸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참 금방 배워요. 역시. 자, 여기까지
마음 가면, 이 부제목을 보면은 예, 숨기지 마라, 드러내면 강해진다. 자기의 취약한 면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오히려 강해진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다 있을 것이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리고 그 신뢰도라는 것이 100%가 아니라도 만약에 50% 정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50% 정도만 드러내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서로 상승작용이 이루어져서 그만큼 저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나를 신뢰하니까 최소한 50%라도 이야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50%라도 신뢰하네? 되게 고맙네? 그래서 그 신뢰도는 더 높아지고 이렇게 상승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